신재생이 깎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재생이 깎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희도 신재생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있는데 네. 이게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거꾸로 그 진보파들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복지를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예, 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재정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자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 재정 정책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 투자 계속해도 될까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지출안이 타결되는 거는 이런 어떤 시장의 예측과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조 맨친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커스틴 시네마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민주당 내 중도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타협을 해줘야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전체가 찬성해야 돼요. 이건 예산 조정안이기 때문에 네. 50대 50인데 50이 다 민주당의 전체를 해야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반대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뭐도 안 되냐? 지금 하원에 가 있는 1조짜리 인프라안도 통과 못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걸려 있는 문제라 바이든도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설득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 이 조 맨친이라는 사람이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석탄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거기에 후보기 때문에 이제 석탄 관련된 비즈니스를 줄이는 신재생이나 네. 친환경 관련돼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스톱이 걸리고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커스틴 시네마라는 사람은 애리조나인데 이 사람은 뭘 반대하냐면 또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해요. 지금 이 재정지출안에 두 개의 커다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워낙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재정 지출안 중에서 석탄 관련된 예산을 바꿔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조 맨친은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오케이, 나도 타협하겠다 얘기가 됐겠죠. 그게 1,500억 정도 되는데 얘를 어떤 쪽으로 돌렸냐면 전력 시스템을 연결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석탄 소비에 관련된 직접이 아니라 네. 그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변화를 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받아들인 게 뭐냐면 현재 2조도 더 깎아서 1.75조까지 양보한 상황이에요. 점점 깎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조 맨친이 말한 내용으로만 보면 뭐 지난주에도 이번 주 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못했고 이번 주도 이번 주 말까지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커스틴 시네마라는 사람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은 안 하고 대신 부유세 혹은 지금 그 OECD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세율 최저 한도 네. 요거 제도로 대신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안 나타나는 건 좀 호재거든요.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뭐라 그럴까 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돈이 비냐면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네네. 법인세를 올려서 거두려고 했던 거니까. 네네. 그만큼을 그럼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국채 발행으로 간다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최저한세라는 거, 그러니까 OECD 국가 전체가 동의는 했는데 아직 통과는 못한 이제 진행 중이죠. 이렇게 되는 법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자산이 높은 사람들에게 자본세를 내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쪽 두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상태가 됐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게 왜 통과가 안 됐었냐면 민주당 내에 또 아주 강력한 진보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이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양보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이 사람들이 많이 양보한 거예요. 뭐냐면 원래 지금 제 얘기가 뭐였냐면 신재생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걸 관점으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신재생 관련된 예산이 깎이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 법안은 뭐냐면, 예산은 뭐냐면 복지예요.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 같은 것들에 광범위한 지원이 들어가요. 네. 전 국민 지원 같은 거 하자는 거예요. 워런 쪽은.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생책을 깎아야 돼요. 1조 7천으로 줄었으니까 1조 7,500억 정도 하려면 신재생이 깎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재생이 깎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희도 신재생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있는데 네. 이게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거꾸로 그 진보파들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복지를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가장 진보파인 사람들, 워런 같은 사람이 양보한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다음 주에 버지니아나 이렇게 선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한번 판을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같은 데서 민주당이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큰 이슈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내년도에 있는 중간선거를 민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은 집권 전반부에 있던 중간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는 여당,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하원, 상원 이렇게 의석수를 잃어버렸는데 하원 같으면 평균 30석씩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30명이 졌다는 얘기죠. 그 전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그 전 같이 하니까 두 개가 그랬는데 중간선거에서는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원, 상원 양쪽에서 다수당이었던 부분을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바이든이 가져가고 있는 이 거대 이런 부양 정책이나 이런 인프라 정책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오죠. 사실은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한 달 전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저희 같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뭘 줄이고 늘리고 뭐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그 바벨 전략을 말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관련돼서도 변하지 않을 팩트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탄소 배출권도 일찍 투자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일찍 투자했잖아요. 그럴 만큼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형편없이 질 거라면 상당히 많은 포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써 중간선거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요번에 이 재정 지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고 민주당의 진보파들이 결정한, 아주 크게 양보한 이유는 이러다가는 중간선거는 보나마나 진다라고 자기들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데 목숨줄이잖아요. 지고 나면 민주당이 뭐 이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저기 복지 정책 이딴 거는 꺼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이거 갖고 이러고 있다가는 긴 시간 동안 쥐어 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말 뭐 이렇게 해서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신재생 관련돼서는 예산 자체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방송 때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11월 초에 있나요? 10월 말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 바이든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촉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재생으로 가야 한다.
근데 지금 자기네 예산에서 신재생을 꺼버리고 나면, 줄이고 나면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주변이 안 서.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제가 예상했던 건 절대로 바이든이 그건 양보할 수 없을 거다. 딴 걸 양보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보셔서 신재생 관련된 투자,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그런 투자는 크게 지금 어떤 그 변동이 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내용을 접했을 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쉽게 동의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 지구 온난화도 문제고 석탄, 화학 이런 연료 계속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좀 힘들어진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듣고 또 이분들 또한 마음이 조금은 너그러지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을 걱정 안 해봅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될 경우가 생긴다면 또 장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인모스트 TV 채널 구독하시는 거 잘 챙겨 보시고 저희 채널에서도 장 대표님 많이 모실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